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부 박효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부동산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데 박효정 기자가 부동산 담당이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봐도 분위기가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집 사려고 봤더니 한 달 전보다 1억 원이나 더 올랐더라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네. 흔히들 저희가 이제 집값을 이야기할 때 쓰는 지표가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동향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3월부터 상승 전환해서 꾸준히 오르다가 이번 주 0.28% 올랐습니다. 2018년 9월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전세값은 1년 넘게 오르고 있고 건설 경기가 나쁘다 보니 주택 공급이 더딥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 집값 상승 부추겼고요. 인천과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지은 지 20년 넘은 구축보다 10년 안쪽의 신축이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네. 올 들어서 준공 5년 이하 서울 아파트 값은요, 1.63% 올랐고 준공 5년에서 10년 사이 서울 아파트도 1.54%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20년 넘는 구축 아파트는 0.31%만 올랐습니다. 네. 상승률로는 5배 차이죠. 네. 3년 전에 부동산 폭등기였던 2021년과는 정반대입니다. 당시에는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왜냐하면 재건축이 상당한 개발 이익을 보장했습니다. 구축에 살기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조금만 버티면 막대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죠.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분양가 너무 올랐고요. 새 아파트 가격도 부담스러운데 어차피 구축은 재건축도 힘들다. 그러니까 10년 이내 아파트가 인기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보니까 정부도 어제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건지 대책 내용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어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10달 만에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상황에 대해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확산하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2029년까지 23만 가구를 공급하고 또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서 2만 가구 넘는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 부분 발표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금년부터 29년까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우수 신규 택지를 모두 더해 총 23만 6천 호의 본 청약을 계획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에 총 24만 2천 호에 달하는 신규 입주 물량이 공급될 예정인 만큼 장래 수도권 주택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됩니다. 네, 정리를 하면은 3기 신도시를 빠르게 추진해서 공급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건데, 자, 관건은 이게 과연 이 대책이 아파트 값을 좀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냐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건데요. 하지만 이런 선언적인 대책보다는 이런 계획이 실제 이행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 착공이 줄었고 서울을 비롯한 도심의 주택 공급은 당분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 3기 신도시 보상 문제 있고요. 또 비싼 공사비 등을 극복하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제 딱 다음 주면은 파리올림픽이 개막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파리올림픽 선수단을 위한 제트 플립을 특별히 따로 개발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세계인의 축제고요. 파리올림픽이 다음 주에 개막을 합니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처음 여는 대회인 만큼 국내 기업들이 올림픽 마케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올림픽 공식 파트너사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선수단을 위해 핸드폰을 특별히 제작을 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6 올림픽 에디션인데요. 선수단 17,000여 명 전원에게 제공을 합니다. 시상대 위에서 영광의 순간 촬영할 수 있게 했는데 똑똑하고 또 통 큰 마케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도 예쁘네요. 네, 그렇죠. 국내 주류 브랜드 중에서는 오비맥주가 후원사로 들어갔습니다. 패키지 디자인에 오륜기를 새겼고요. 카스 한정판 올림픽 에디션을 출시를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자사가 후원하는 올림픽 네 종목 선수들이 참여하는 출정식 열고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이 밖에 유통계도 올림픽 마케팅에 동참했는데요. 백화점은 스포츠 의류 행사 많이 열고 있고 대형마트는
가전과 먹거리 중심으로 올림픽과 연관지어서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림픽 하면 각 나라의 선수단이 어떤 단복을 입는지도 볼거리 아닙니까? 이번에는 또 단복 경쟁이 치열했다고 하는데 먼저 우리나라 단복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단복 공개됐는데요. 개회식과 폐회식에서 입는 어떤 정장입니다. 보시면 수트 셋업인데요. 재킷에는 벨트가 달려 있고 밝은 청색이 사용됐습니다. 네. 무신사의 자체 의류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가 제작했는데요. 자켓 안감에는 청화백자 도안을 새겨 넣어서 한국의 전통미를 살렸습니다. 깔끔하면서 시원한 느낌인데 파리 여름 무척 덥죠. 그래서 여름용 울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패션의 본고장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 그런지 이번 대회 앞두고 국가별 단복이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몽골 대표팀 단복이 화제에 올랐는데요. 보시면 몽골 의류 브랜드가 전통 의상을 개량해서 만들었습니다. 편안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인데 조끼에 자수가 정교하게 새겨졌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몽골 국기 또 그리고 에펠탑 문양이라고 하고요. 네. 개최국인 프랑스 그리고 미국 단복도 보시겠습니다. 프랑스는 국기 상징인 3가지 색깔을 스카프에 넣었습니다. 미국은 올해도 랄프 로렌 단복과 함께 했는데요. 파리의 역동성을 담으면서도 전통을 재해석했다고 합니다. 한눈에 봐도 좀 미국이구나 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멋진 단복만큼 멋지게 펼쳐질 감동적인 순간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로봇이 튀긴 치킨. 로봇이 치킨을 튀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치킨 배달 시키신다면 사람보다는 로봇이 튀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가 치킨을 튀기는 로봇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데요. 네. 치킨 프랜차이즈죠. BHC는 튀김 제조용 로봇 튀봇을 약 30개 매장에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 대신 튀김류 요리를 조리하는 로봇인데요. 이 반죽된 재료를 올리면 트레이가 자동으로 움직여서 조리를 시작합니다. 치킨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품이 많이 드는 튀김 과정을 로봇이 맡게 되면 균질한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 뜨거운 기름 쓰다 다치는 작업자들도 있는데 네. 안전도 잘 보장할 수가 있겠죠. 교촌도 지난 2021년 로봇 제조 기업과 MOU 맺었고요. 전용 조리 로봇을 개발해서 가맹점에 배치했습니다. 고물가에 내년도 최저임금 처음 10,000원 돌파했죠. 인건비 부담 커졌는데 자동화 시스템으로 눈 돌리는 곳들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로봇이 튀기는 치킨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이제 앞으로 배달시키면 좀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런 조리 로봇이 치킨뿐만 아니라 외식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요? 네, 아마도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빙을 로봇이 해주는 경우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주방에서 요리하는 로봇도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우선 한꺼번에 많은 양 만들어야 하는 급식 분야가 도입에 적극적인데요. 강원도 교육청이 춘천의 한 고등학교에 튀김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온도가 높아서 위험한 튀김 요리를 대신해주고 사람이 들기 무거운 것을 대신 들어줍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조리 로봇이 들어갔습니다. 이 최초가 영동고속도로 문막 휴게소인데요. 우동을 주문하면 로봇 요리사가 면을 넣고 삶아서 내어주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이 관절형 로봇팔과 돌아가는 원판, 또 그릇을 움직이는 배식판 등이 합쳐진 설비인데 몸값은 대단 1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한 그릇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우동은 2분 20초, 라면은 2분 33초, 찌개는 4분 30초 정도가 걸립니다. 한꺼번에 14그릇까지 조리할 수 있어서 시간당 최대 200인분도 가능합니다. 조리 로봇 시장 커지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500대였는데 지난해엔 10배 증가한 5,000대가 보급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조리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장마철 타이어 관리법인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에는 타이어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장마철에는 이제 타이어 상태가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신경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장마철에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도로와 타이어 사이에 수막이 생기게 되고 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타이어에는 홈이 있는데 주행거리 길어질수록 마모가 되겠죠. 이걸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운전자들이 마모 한계선까지 도달해야 타이어 교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타이어 뱅크에 따르면 홈 깊이가 3mm 정도인 상태에서 좀 여유를 두고 타이어를 교체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예, 3mm면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게 세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100원짜리 동전을 홈에다가 넣어 보면은 절반 이상 보인다. 그러면 3mm 이상은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음은 공기압인데요. 보통 여름에는 기온이 높아서 공기압을 10%가량 낮춰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잘못된 상식입니다. 공기압이 부족하면 내부 온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름에도 적정한 공기압 유지해서 타이어 전체가 지면에 고르게 닿도록 해야 안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쏙쏙 지금까지 경제부 박효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